전시 상황에서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국과 홍콩의 국제 공동연구진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디지털 메타물질을 개발한 것입니다.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없는 특성을 가지도록 제작한 물질로 전파나 음파의 파동을 왜곡하는 투명 망토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소나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메타물질을 개발했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이 개발하는 잠수함은 적의 소나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는 진정한 스텔스 기능으로 잠수함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박남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팀은 홍콩과학기술대 연구진과 함께 메타물질을 구조체가 아닌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디지털 회로와 신호처리 기술로 물질의 분국 현상을 모사해 원하는 파동 물성과 주파수 분산 특성을 구현하고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분국 현상은 어떤 매질의 분자 내부 전하가 재배치돼 전자기적인 극성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연구진은 원하는 물성을 만들 때 보통 구조체를 합성해온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실제 물질을 제작하지 않고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특히 공진 강도나 공진 주파수, 대역폭과 같은 주파수 분산 특성의 완전한 제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주파수 분산 특성의 설계가 가능한 메타물질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상적인 메타물질을 통해 빛이나 소리의 반사, 산란 같은 파동 현상들을 광대역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레이더나 소나로부터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나 방음 및 흡음 설계 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메타물질 연구의 전기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실존하지 않는 메타물질이란 뜻으로 이 프로그램에 가상화 음향 메타물질 기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남규 교수는 메타물질이 응용되는 분야에 이번 가상화 메타물질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음향 스텔스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가상 메타물질은 비용도 저렴하고 잠수함에 장치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건조되는 잠수함은 모든 소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지구상 최강의 스텔스 잠수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막강한 해상 전력에 대해 우리도 비대칭 전력으로 불리는 잠수함에 날개를 달게 된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1일 2021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 9,17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작년에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던 국방 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라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 운영비는 35조 8,436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특히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북한 핵, 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 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 8,0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하 식별 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 2 등 14개 사업에 2조 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에 6조 4,726억 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 5,69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 원, 3,000톤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 원, K2 전차 확보에 3,094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F-35A 전투기, 해상초계기 2,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배치 사업 등은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은 기존 대형 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 감소하고 신규 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대 주둔지와 해양 경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AI 기반 고성능 감시 장비가 도입되고 경기시설 보강 등에 3,3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첨단 무기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 7,36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대테러 국가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대화생방 특수임무대에 장비 물자 확보 예산 544억 원을 투입합니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육군 스마트 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장 구축 등 55개 사업에 302억 원을 늘린 1,5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재난 지원 능력 강화에 1,6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개발과 잠수함 구조함2, 신형 제독차 등을 도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제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43.9% 증가한 1조 4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 2,52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기술 개발에 6,318억 원,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에 886억 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해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비록 2021년 예산 증가율은 5.5%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으나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 국방부가 미국산 자주포 등 중화기 구매를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고 대만 언론이 이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본은 대만 입법원에서 심사 중인 국방부 내년도 예산안에 팔라딘 자주포 구매와 차륜형 다연장 로켓 성능 개량 사업 경비 등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만의 내년 국방 예산안은 올해보다 156억 대만 달러가 늘어난 3,668억 대만 달러, 약 14조 8천여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대만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차이잉원 총통 임기 첫 해인 2016년 당시 국방 예산보다 451억 대만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중국의 점증하는 위력 시위 등 군사적 압박에 대응한 국가안보와 지역 안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방 예산과는 4배 정도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상보는 당국이 백문의 팔라딘 자주포 구매를 위해 172억 6천 대만 달러, 차륜형 다연장 로켓의 11대 구매를 위해 150억 4천여만 대만 달러를 각각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대만이 적의 상륙 저지를 위한 해안선 방어 강화 차원에서 팔라딘 자주포가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위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점점 탄탄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